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장입니다. 오늘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성적이더라도 학과나 전형 등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안전성과 대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전략들 중에서 첫 번째, 불확실성을 제거하라 라는 이야기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등급 상관없이 1에서 9등급까지 모두 유사한 논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종합전형에 대한 불안감이 큰 학생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테니 반드시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문과에서는 심리학과나 혹은 공대에서는 컴퓨터학과, 생명공학과 등의 학과에서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같은 조건의 학생은 많아지고 상대적인 안정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을 적용해보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단과대학별로 모집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실제 대학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저는 심리학과나 혹은 상담 관련한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들에 비해 경쟁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상담이나 심리학 전공이 포함되어 있는 단과대학별 모집 학교에 지원하면서 다른 학과와 평준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노릴 겁니다. 이 학교는 차이과학대학교인데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의료분야의 강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학과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다른 학과들은 2에서 3대 1인 것에 비해 상담심리학과는 7.3대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학과들을 한 번에 모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연도인 2023학년도 밑에 부분이죠.를 보시면 단과대학별 모집을 실시하면서 위에 학과들을 미래융합대학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률은 3.5대 1이 되었는데요. 약 절반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심리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단과대학으로 묶이면서 경쟁률이 절반이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경쟁률이 절반이 되다 보면 당연히 기존의 상담심리학과만 경쟁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1단계를 통과하기가 용이해지겠죠. 올해에도 차이과학대학교뿐만 아니라 을지대 등 꽤 많은 학과들이 단과대학별 모집을 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단과대학별 모집을 노려서 경쟁률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 제가 하려는 전공을 보유한 대학들에서는 학과별 모집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단과대학별 모집하는 대학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라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교과 면접을 활용하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전형은 분명 누군가에게 부족한 내신으로 교과 성적만으로는 가지 못할 대학을 갈 수 있는 최고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정량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내신 성적으로 가려니 만족은 절대 안 되죠. 그러면 교과 면접을 통해서 성적만으로 갔을 때보다 더 높은 대학을 노릴 수 있고 동시에 1단계를 정량평가하여서 종합 전형보다는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과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은 정말 많지만 등급대별로 어느 정도의 대학이 가능한지를 하나씩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의 학생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명지대학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교과 면접 결과를 보면요. 2점대에서 3점대 초반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만을 준비하느라 최저는 못 맞출 예정이고 면접에는 자신이 있는 학생분들은 교과 면접 전형으로 1단계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점대 학교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작년에 가천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3에서 3.5등급 학생들이 대거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서도 70% 성적이 3.26등급이었고요. 외국어 계열에서는 3.55등급이 70%의 성적이었고 그리고 설비소방학과에서는 70%의 성적이 3.77등급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는 10명 중에서 7등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5등급에서 4.5등급의 대학으로는 첫 번째 전략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을지대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을지대학교의 합격 커트라인을 보시면요. 70% 컷이 4.35에서 식품산업 외식학과, 그리고 4.2인 의료공학과, 그리고 3점대로 가면 혹은 3.97인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과를 묶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략과 함께 융합을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등급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4.5등급에서 6등급 정도의 학생은 어떻게 교과 면접 전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가 있는데요. 안양대학교를 보시면 평균 등급을 봤을 때는 러시아 언어문화학과가 5.12등급이었고 중국어 언어문화학과는 4.45등급, 화장품 발명 디자인학과는 4.88등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을 갔을 때에는 6점대까지 합격을 하는 학과가 있는데요. 비록 야간대학이긴 하지만 행정학과 야간이 6.15등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언어문화학과와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주간대학임에도 불구하고 5점대 중반의 학생들이 합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는 지원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로는 종합전형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전략이 누군가에게는 통하고 누군가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전략을 모르는 상태로 입시를 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불확실성 제거하기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꿀팁을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꿀팁과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유튜브 컨텐츠들 항상 보시면서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